자, 한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주제, 부수 두 번째 시간, 신체에 관련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플러스입니다. 신체 알파벳.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알파벳이니까 반드시 이해한 다음에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손수라고 했죠.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손과 너무 닮지가 않았다. 그럼 한번 지금은 갑골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질문하는 거 알겠죠? 손수의 갑골문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손수일까? 갑골문을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자, 이런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여기서 손을 어떻게 그리나요? 마치 포크처럼 가운데 손가락, 엄지 새끼만, 딱 세 개만 그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왜 차이가 날까요? 자, 이 차이는 이겁니다. 이거는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두 번째, 네 번째 엄지새끼락을 정면에서 보고 그린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점은 이 가운데 부분이 여기가 왜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까요? 가운데 손가락이 구부러진다는 건 여러분도 손바닥 한번 쫙 펴보세요. 가운데 손가락만 한번 구부려 보세요. 그럼 나머지 손가락들이 어떻게 되나요? 따라 움직이죠. 그럼 손가락이 구부러진다는 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손이 죽은 사람의 뻣뻣하게 굳은 손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고 있는 손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움직임을 표현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한자에서 구부러진 건 쫙 편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리대로 한번 펴보면 파란색은 이렇게 되고, 손숫자입니다. 이게 원래 손숫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뭘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이 손이 움직인다는 걸, 이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인다는 걸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위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줍니다. 요 색깔은 실제 손가락은 아니겠죠. 가운데 손가락이 움직인다. 즉, 이 네 개, 다섯 개의 손가락이 모두 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손수라고 부릅니다. 손수. 자, 그래서 손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갑골문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손을 이렇게 포크처럼 그리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린다. 선생님 손가락에 똑같이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손가락이 좀 차이가 난다. 이 분홍색 부분 왜 있냐? 자, 손가락이 이쪽으로도 움직인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위에다가 하나를 더 가운데 손가락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기호다. 그래서 쓸 때는 시호 첫 번째 빼기 그다음 일자 왼쪽으로 튕겨주고 빼기 일자 왼쪽으로 튕겨주고 빼기인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좀 쓴다. 이런 겁니다. 손수 꼭 한번 외워줍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건 마음심이라고 그랬죠. 마음심은 원래 이렇게 쓴다. 근데 마음심자도 소문자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 가운데 이 빨간색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음심. 근데 너무 많다 그래서 점 하나를 생략하고 이렇게 뒀습니다. 쓰는 방법은 다 알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가운데 먼저 쓰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쓰고 가운데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마음심이랑 세 번째 마음심이랑 비슷한 글자가 하나가 있죠. 이거. 작을서. 이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글자 꼭 헷갈리지 말고 반드시 오른쪽 모양이면 마음심, 왼쪽이면 작을서다. 꼭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뼈알이라는 글자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부서진 뼈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골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저번에 우리가 봤던 이거죠. 뼈골. 뼈골에서 어깨, 팔이 생략되어 있는 모습이죠. 어깨팔. 그래서 뼈골자가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것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뼈골. 오히려 갑골문을 기억해 두시면 좀 더 외우기 편하겠죠. 이걸 이렇게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뼈 알자라는 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글자에 많이 쓰입니다. 죽음, 부서진 뼈 죽음. 쓸 때는 일자 빼기 시옷 첫 번째 기역 꺾어 쓰고 시옷 두 번째 또는 빼기 시옷 첫 번째 기역 꺾어 쓰고 시옷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뼈알, 죽음을 상징한다. 갑골문을 좀 기억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거는 왜 보여줬을까요? 우리가 입구자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럼 울타리는? 울타리도 동그라니까 네모나게 써야 되겠죠. 그럼 입과 울타리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울타리가 아무리 작아도 사람 입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울타리 안에는 뭔가 동물들이 들어있으니까 한자에서도 네모 안에 뭔가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입구자가 아니라 울타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뭘까요? 예, 여러분 혀설이라는 글자입니다. 혀 밑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럼 위에 일천천처럼 보이는 건 뭘까요? 갑골문을 보면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에 보면 입이 보이죠. 입. 여기에 있는 입.
그 다음에 혓바닥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는 혓바닥을 마치 이렇게 그려놔죠. 이렇게 한번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입혀보면 그럼 이 분홍색은 뭘까요? 저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물숫자, 물방울이겠죠. 입에서 침이 흘리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그렸다. 혓바닥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 지금은 혓바닥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나요? 메롱 이렇게 그리거나 또는 메롱 이렇게 그리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V자는 빼기 일자인데 지금 쓸 때는 첫 번째는 시옷으로 가야 됩니다. 혀설이니까 시옷이니까 시옷. 그 다음에 빼기 일자 입 밑에다 입구자를 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다? 입이 1000개가 아니고 혀설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혀설. 그 다음에 또 알아볼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요즘에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선으로. 이 사람 입에서 말이 띡띡띡 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을 띡띡띡 내뱉는다. 이렇게 말을 선으로 표현하고 있죠. 선으로. 자, 이 똑같은 현상이 갑골문에도 보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입구자라고 했죠. 입구자. 근데 입구자 바깥 안에 선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입 바깥에 선이 있고 하나는 입 안에 선이 있고. 쉬운 건 이거부터겠죠. 이렇게 입 안에 뭔가 사탕을 물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쓴 사탕이면 뱉어버렸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원래 입구자를 이렇게 비읍자 모양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자에서 이렇게, 한자에서 비읍자 쓸 때는 이렇게, 비읍자가 주로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 달다, 함. 그러면 이거는 비읍, 입에서 뭔가가 튀어나간다. 침이 아니고 말이다. 말하다, 왈자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입을 비읍자처럼 쓰기도 한다. 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만화에서도 입에다가 말을 할 때 입에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선으로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입니다. 3000년이 흘렀지만 말을 선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말을 어떻게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혀가 필요하죠. 제가 말을 하면서 혓바닥을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하하요. 자, 안녕하세요를 하고 싶었는데 손가락으로 혓바닥을 눌러버리니까 말이 잘 안 나오죠.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는 말하는데 혓바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입하고 선 하나로도 말하다를 표현할 수 있지만 입과 혀도 그리고 말을 좀 더 복잡하게, 자, 선은 두 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말하다 말이고 말씀은. 자, 그럼 말하고 똑같은 게 또 뭐가 있죠? 소리. 개들도 말을 하죠. 개들은 멍멍 말이죠. 개들끼리는 말이겠지만 사람은 그럼 뭐라고 하죠? 에이,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러죠. 그래서 차이는 갑골문에 보면 입 안에 선이 있나 없나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소리음이라고 합니다. 위에 모양까지는 똑같죠. 위에 모양까지는 이거를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죠. 분홍색 밑에 요 V자 두 V자를 그냥 빼기로 원칙대로 바꾼 글자가 말씀원이라고 하면 소리음자는 분홍색은 이렇고 V자 모양 첫 번째 V자는 살리고 두 번째 V자는 빼기로 만든 이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다와 말씀은 소리음 한번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꼭 외워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들이 잘 못 외워서 자 이렇게도 설명해 줬습니다. 말씀은 애들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혼났어요. 아빠가 따발총으로 다다다다다다 해버리죠. 말러준 상처는 담기도 어렵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부터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가지 있게 해야 된다. 말은 어떻게? 싸가지 있게 해야 된다. 네 가지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입구자 위에다가 선이 몇 개 있어야 된다?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일자로 세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옆으로 살짝 눕혀 쓰기도 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혀설자. 작년에 남학생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에 나가보면 다들 바른말은 안 쓰고 다 야, 이 십장생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얘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혓바닥으로 야, 이 십장생활을 한다. 그래서 십장생 너무 노골적이니까 하나를 빼고 이렇게만 표현한다. 한번 외워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 글자는 뭔 것처럼 보이나요? 딱 보면 자,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파란색, 분홍색 이건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죠.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에 위에 분홍색은 뭘까요? 머리통이죠, 머리통. 가운데 있는 동그란 건 눈입니다, 눈. 위에는 머리카락. 과연 머리를 이렇게 그리냐? 제가 만화를 보다가 만화에서 이렇게 그린 걸 찾아버렸어요. 똑같죠? 머리통 모양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 똑같죠? 그 위에 머리카락 나 있고 여긴 눈 강조해서 그려놨고. 자,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관상이라는 만화를 보다 보니까 사람의 머리는 이마랑 얼굴로 나눠진다. 얼굴의 중심은 어디다? 눈이다. 그래서 이마는 선 하나로
얼굴은 눈으로. 이 두 개가 실제는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를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백, 백자랑은 다른 글자입니다. 일백, 백은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네모칸도 두 개여야 됩니다. 이건 세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 눈을 기준으로 눈 양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를 더 추가하면 이건 뭐가 된다? 얼굴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머리카락을 강조하면 머리수. 우리가 대학을 1등으로 합격하면 수석 합격할 때 그 숫자입니다. 수석 1등이다. 우두머리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다가 사람 인자 전체를 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 인자를 약간 띄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라고 한다? 머리혈.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면, 머리수, 머리혈.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빼기. 그 다음에 시옷 첫 번째. 그 다음에 일자, 기역. 일자, 빼기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옷 두 번째, 시옷 첫 번째, 빼기, 시옷 첫 번째, 일자. 나머지는 똑같겠죠. 이것도 빼기, 시옷, 일자, 기역, 빼기 한 다음에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사람 인자를 떨어뜨려서 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오늘 그 신체에 관련돼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수 글자를 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한 다음에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한자의 알파벳이기 때문에 꼭 공책에다 써가면서 외워보면서 계약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여러분이 알파벳 정도는 기본적으로 익히고 한번 시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